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2019년 대비 우리 2018년 종합반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이 회계원리 시즌입니다. 이게 회계원리는 잘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잘 오셨고요. 회계원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일단 바로 OT를 좀 시작하게 보기 전에 저희 2019년 대비 회계원리 수업인데요. 일단 회계원리 저희 수업은요.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관세사, 뭐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회계원리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회계원리를 좀 집중해서 회계원리 수업을 좀 할 거고요. 대학교 때 들었던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대학교 때 회계원리랑 저희 학원에서 배우는 회계원리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대학교 때 한 2주에 배웠던 걸 하루에 배우고 이런 일도 이제 곧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일단 저희 OT를 좀 해보면요. 강사 소개가 있는데요. 국민회계사 정의돈이고요. 접니다. 어, 이 학원에서 중압반 메인 강사를 맡고 있는 이 유일한 30대입니다. 제가요. 유일한 30대고요. 그럼 강사 경력이 좀 짧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한 5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계원리부터 유예 3기까지 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 들으시면 여러분 동차하시겠지만 유예까지 제 수업 다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수업할 때 이 온라인으로 촬영할 때도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이 회계 원리까지 다 포함해서 한 달에 동영상이 한 200개 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핸드폰으로 되게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보내는데 저는 문자가 막 많이 오다 보니까 다 단문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신뢰가 돼서 이번부터는 핸드폰 번호는 안 가르쳐 드리고요. 물론 실강생 분들은 제가 문자 보낼 거니까 제 핸드폰 번호 아실 거예요. 이 온라인 들으시는 분은 강사 상담 게시판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사 상담 게시판이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 얼굴을 클릭하면 여기 밑에 상담하기라고 있는데 요거 누르시고 글 쓰시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야, 너 뭐 물어볼 거 있대? 그래서 문자가 와요. 제가 답문을 안 하면은 거기다 답변 안 달면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와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제가 빠지지 않고 답변 드리기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상담하기 이용해 주시고요.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핸드폰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인데요. 교재를 보시면 이 신영걸 회계사님, 아니 신영걸 회계사님이래. 신영걸 교수님 밀레니엄 회계 원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중에 대학교에서 수업하는 교재 중에서 이게 점유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혹시 대학교 수업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책으로 선택했고요.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회계가 개정이 됐거든요.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회계가 개정이 돼서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금융상품이랑 이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이 있는데 다른 회계책, 수험서들을 제외하고는 이 금융상품이나 이쪽이 아직 그 개정이 안 돼 있거나 얘를 미처 싫지 않은 책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실어놨기 때문에 개정분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2019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 2019년 리스라는 단원이 개정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차피 회계 원리에선 다루지 않고요. 중급 회계에 가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가 개정되는 것까지는 회계 원리에서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 나와 있고요. 저희 준비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계산기랑 연습장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산기 오늘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계산기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흔히들 말하는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데 이 쌀집 계산기를 하나 장만하셔야 돼요. 핸드폰 갖고 계산이 안 돼요. 저희 막 10억, 100억 계산하는데 핸드폰으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쓰시는 분도 있는데 공학용 계산기를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공학용 계산기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손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쌀집 계산기를 쓰셔야 돼요. 살 때 선생님 어떤 계산기를 써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던데 일단은 14자리 나오는 게 좋아요. 보면 12자리 나오는 게 있고 14자리 나오는 게 있는데 숫자가 14자리 나오는 게 좋고 하나 확인해 볼게. 이제 가서 확인해 보실 때 K나 여기 곱하기나 나누기를 2번 누르면 상단에 K가 뜨는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사셔야 돼요. 저희가 복잡한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연속 계산이 가능한, 즉 그 복리 계산이 가능한 K가 뜰 수 있는 계산기를 사셔야 돼요. 너무 싼 거 사시다 보면 K 안 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연속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계산기를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연습장인데요. 제가 파는 거 아니고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좀 모든 학원이 다 그런데 학원에 가면 2차용 답안지를 팔아요. 2차용 답안지. 저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는 거냐면 실제로 손으로 써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연습장을 사셔서 그걸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 2차 시험 붙으실 때까지 요 바닥부터 시작하면 연습장이 여기까지는 오실 거예요. 그래야 합격하시거든요. 손으로 많이 써봐야 되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연습장을 꼭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 원리 때는 그렇지만 저희 중급 회계 들어가면 매일 시험 보잖아요. 연습장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연습장에서 제가 걷어갈 거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 그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아세요? 엑스레이 찍으면 제 처남이 그 엑스레이 기사분이신데 엑스레이 찍을 때 숨 참으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꼭 주의사항이 뭔지 아세요? 엑스레이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주의사항이 엑스레이 사진 찍고 나면 꼭 숨 쉬라고 얘기해 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정말로 계속 숨을 참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재를 그렇게 안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PPT로 수업 내용을 많이 띄우고 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재는 항상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소리지만 수업 준비사항으로 계산기 연습장 교재는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론 부분은 제가 칠판에 쭉 필기를 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최종으로 리뷰하거나 칠판에 제가 직접 표를 그리기에 좀 긴 것들은 이렇게 화면에 PPT로 띄울 거예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한 다음에 교재 밑줄을 긋고요. 교재 밑줄 긋고 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풀 거고요. 연습 문제도 제가 일부는 풀어드릴 거예요. 숙제를 내거나 풀어드릴 거니까 연습 문제도 저희가 다 풀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종합반 시작하면 의욕이 넘치시기 때문에 나는 예습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습이 안 돼요. 그렇죠? 혼자 읽은 회계책 안 읽은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복습해 오시면 돼요.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가장 나쁜 습관이,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 가장 나쁜 습관이 눈으로 보시는데, 눈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손으로 다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는 조금 진도 천천히 나가고 여러분들 복습 100%다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다만 뭐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해생분들 수업했거든요. 아침에. 그 학생들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생각하지 마. 그냥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질문 하더라도 제가 다 받아들일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많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뻘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아시겠죠? 그걸 좀 알고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반드시 이해한 후 암기하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회계를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그럼 제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옛날에 회계 너무 어려워서 나 그냥 다 외웠어. 다 외워서 A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중에 몇 분들은 대학교 때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그렇게 해서 A 맞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대학교 시험이고요. 저희 이 세무사 혹은 회계사 시험은 이 외워서 회계를 하겠다? 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오늘은 첫날이라 여러분만큼 저도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톤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하면서 막 톤도 높고 그런데 제가 이 강의할 때 롤모델을 참는 분 중에 수능 시장 중에 이 삽자루 선생님도 있고 정승재 선생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약간 뚱뚱하거나 목소리 큰 분들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능에서 수학 만점 받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일단 좋은 선생님 만나서 비싼 과외도 받고 해야겠지만 이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 전체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수능에서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수업하고 복습하는 내용을 옆에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초반에 좀 진도 낮고 시험 볼 때 점수 낮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회계 원리 끝나면 중급 회계부터는 매일 시험을 보는데
까짓 거 좀 점수 낮아도 돼요. 나중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당부의 말씀. 첫 번째로 어떤 의지로 세무사 종합반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회계사 종합반에 이 뭐 나중에 상담을 하겠지만 여러분 회계사 세무사 저는 회계사지만 사무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세무사 업무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텍스트에 있기도 했고 이 회계사 세무사라고 하죠. 세무사 되면 장점이 뭘까요? 세무사 왜 되려고 하세요?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거 왜 오셨어요? 돈 많이 벌려고. 정확히 보셨어요. 돈 많이 벌려고. 제가 이 회계사 세무사 같이 해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하루를 오롯이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직장인분들은 못 하잖아요, 사실. 나 오늘 6시에 출퇴근하려고 해도 5시 40분에 이것 좀 해줄래? 뭐 전화 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형 회계법인이 있을 때는 제 마음대로 퇴근 못 했죠. 5시 55분쯤 고객이 전화 오더라고요. 이것 좀 해달라고 내일까지. 자기 퇴근하고 못했지만 개업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니까 하루를 오롯이 내 계획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장점이?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일단 돈 안 되는 일은 안 움직입니다. 이것도 돈 되는 거잖아요? 돈 안 되면 안 움직여요. 장점이 있고요. 이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좀 뿌듯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돌사진을 찍으러 제가 평일날 갔었거든요. 근데 사진관 그 사진 찍어주시는 직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은 뭐 직장이 자유로우신가 보네요. 이렇게 맨날 평일에 와서 애기 사진도 계속 찍어주시고 아우 직장 좋으신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대표예요 이랬어요. 그죠? 간지가 나죠?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업이고요.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석하면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석은 정말 안 돼요. 모든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회계원리 OT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결석하지 말자인데 진짜예요. 그렇죠? 이 회계는요. 세법이랑 달라요.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1강 안 들으면 2강이 이해가 안 되고 2강 안 들으면 3강이 이해가 안 돼요. 어제 결석하고 오늘 오면 어차피 못 알아먹어요. 그쵸? 동영상 대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석하면 절대 안 돼요. 떨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지각 5번 할 때마다 회계원리 기본 강의 한 번 추가. 지각하시면 안 돼요. 지각하시면 오늘이야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OT로 썰을 풀지만 내일부터는 시작하면 일단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인트로로 한다고요. 그쵸? 우리 뭐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트로를 안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제가 왜 저길 가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희 회계학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해서 9시부터 9시 20분까지 혹은 1시에 시작하면 1시부터 1시 20분까지 얘기를 안 들으면 늦게 와도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왜 저러지? 저게 왜 저러지? 그러다 그냥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부탁드리는 게 결석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저희 학원에서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1차는 뭐 유명하잖아요. 합격률 높은 걸로. 근데 결석하고 지각하는 친구 중에 합격한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랑 2차 답안지 6장 반드시 가져오시고요. 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회계원리 수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돼요. 자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어디서 한번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돼요. 나 대학교 때 회계원리 한번 들었어. 나 몇 년 전에 다른 학원에서 중급회계 한번 들었어. 문제가 뭡니까? 잘 모르는데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쉴드를 치고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고요. 그쵸? 내가 옛날에 들었던 거랑 방식이 다르네? 내가 옛날에 들었던 거랑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수업을 정확히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일단 회계원리부터 오셨으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회계 월 때부터 그냥 외우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이 이 회계사, 세무사 가리키는 학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학원은 맞지만 아직 수강생이 아주 유명한 학원처럼 기본 강의는 많지 않아요. 신기하게 저희는 기본 강의 학생보다 유예 학생들이 더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요. 1차 반은 굉장히 많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스파르타 반 개강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기본 반이 제일 적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왜일까요? 저희가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이죠.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요.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저랑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많으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참지 마시고 와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려고 저희 학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OT를 끝냈고요. 우리 회계학 로드맵을 좀 잠깐 얘기할게요. 회계 원리 시간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 듣고 나서 중급 회계 들으셔야 돼요. 중급 회계만 듣고 회계 원리 안 들으면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가게 돼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중급 회계 듣고 고급 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은 정부 회계가 있는데, 정부 회계는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도 시험 막판에 특강으로 들으시니까 무시하시고,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있는데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엔 여기까지 시험 범위예요. 고급회계에서 일부가 출제되거든요. 그럼 저희 기본 강의, 저희 기본 종합반은 어디까지 가르치나? 고급회계도 수업합니다. 세무사용으로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작년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에 고급회계가 4문제 나와서 피 본 친구들이 많아요. 반드시 고급회계도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수업 때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순서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얘는 언제? 시험 직전에 특강으로 들으시면 돼요. 뭐 저희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원리 교재 구성. 저희 이 신용관 교수님 책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1장부터 5장까지고요. 2단계는 6장부터 16장까지, 3단계는 17장부터 18장까지인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어디를 제일 피토해서 얘기할까요? 당연한 소리지만 1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1장부터 5장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중급회계 가서 이거 아시죠? 라고 얘기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회계원리에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안 들으셔서 그래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빠지면 안 돼요. 회계원리라고 하더라도, 비록 회계원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오빠 헤어져, 일단 만나.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5장 끝난 다음에 만나자 그래야지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웃음에 매우 인색하네요.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시작할 건데 여기 끝날 때까지는 정말 연습 문제도 다 풀어보셔야 돼. 싹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OT 했으니까 이제 우리 수업을 좀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 어디 피실 거냐면요. 교재 4페이지요. 교재 4페이지 피시고요. 우리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좀 해보죠. 저도 옛날에 회계사 된다고 회계사 공부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셨다고요. 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회계가 뭐야?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몰라, 좋은 거래 이랬다고요. 혹은 저 친구처럼 돈 많이 번대 이랬다고요. 저도 회계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가 회계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알아야 나중에 논리를 설명할 때, 중급회계 가서 논리를 설명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로 논리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시면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모뉴엘 들어보신 분 있나요? 모뉴엘? 그 소지섭이 광고하고 그랬는데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모뉴엘. 옛날에, 지금 없어졌는데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 이 회사가 언론 플레이를 좀 했어요. 로봇 청소기 만들고 막 이런 회사였는데 빌 게이츠가 모뉴엘을 극찬했다는 거야. 미국 가전 그 전시 거기서 빌 게이츠가 모뉴엘 제품을 보고 오 모뉴엘 굿!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매출이 1조였다고요. 2013년, 4년 막 이럴 때 막 1조였다고요. 12년 막 이럴 때. 제 친구가 2013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모뉴엘이라는 회사 아니? 아니 몰라.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너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빌 게이츠가 극찬하고 매출 1조에 지금 대박난 회사인데 나 여기 주식 살려고 그러거든. 주식 살려고 그러거든. 너도 좀 사라 이랬다고요. 그럼 저희 회계사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식 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모뉴엘에 대한 회사에서 좀 알아봤어요. 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요 회사가 특징이 뭐였냐면 매출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쉽게 단어 쓸게요. 벌어들인 돈이 1조라고 나와 있었어요. 알아봤더니 모뉴엘에 대한 자료를 알았더니 자기들이 올해 벌어들인 돈이 1조라고 그랬어. 1조라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 보세요. 저희 학원도 이렇잖아요. 자 저희 학원 수강료 100만 원입니다. 근데 수강생이 이렇게 왔어. 근데 반 정도는 나중에 낼게요 그랬다고요. 나중에 낼게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건 팔았는데 내가 올해 벌어들인 돈이 1조인데 이 중에 0.9조는 외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외상. 요 모뉴엘에 정보를 보니까 알아보니까
1조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 외상이 0.9조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런 회사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돈 띄고 있는 호구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회사였을까 실제로 이 회사는? 사기꾼이죠. 돈 떼이는 회사를 제가 뭐하러 얘기합니까? 사기꾼이었다고요. 이 회사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야, 나 매출 1조야. 벌어들인 돈 1조야. 받을 돈이 9천억 있다고. 0.9조. 받을 돈이 0.9조야. 요거 근데 다음 달에 받기로 했거든? 다음 달에?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0.8조에 은행에 팔았다고요. 어렵지 않지? 내가 받을 돈이 0.9조 있는데 요거 내가 당장 현금에 입하니까 너한테 0.8조에 팔게 하면서 은행에 팔아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돈 갖고 놀았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어? 이 매출 1조가 어디서 이 벌어들인 돈 1조가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 해외에, 여러분 회계 올리니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해외에 모뉴엘 주니어를 만들어 놨다고. 그쵸? 모뉴엘 주니어. 해외에 우리 식구야. 내가 모뉴엘 사장이면 내 동생을 해외에 보내서 모뉴엘 주니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얘한테 물건을 판 것처럼 계약서를 썼다고요. 애초에 판 일이 없었던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요 받을 돈 0.9조도 뭐야? 내가 내 동생한테 야, 너 이거 판 거다. 너 나한테 나중에 돈 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받을 돈 0.9조도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실체가 없는 돈이었다고요. 나 결국 어떻게 됐어? 결국에 나중에 이 모뉴엘이 파산하죠. 파산하고요. 대표는 깜빵 갔나? 모르겠네. 거기까지 안 찾아봐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누가 피해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랑 또 누가 피해봐. 0.9조 매출 채권 받을 돈 있는 줄 알고 은행에서 0.8조였잖아요. 은행도 돈 띄었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사건 터진 다음에 알고 보니까 모뉴엘이 벌어들인 돈은 300억도 안 됐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모뉴엘 진짜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회사 사기 같아. 사지 마 그랬다고요. 정확히 1년 있다 요 회사가 파산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제 친구가 저한테 고마워했다고요. 고마워했다고요. 이게 회계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회계라고요. 이게 회계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라고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자, 기업. 여기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해관계자라고 그래요. 이해관계자.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주주가 있죠. 주주가 뭡니까? 이 기업의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잖아요. 주주가 있다고. 근데 주주를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자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주주를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투자자라고 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또 누가 있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 요걸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 나중에 얘기할게요.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얘를 대여자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주식 산 사람, 투자자, 돈 빌려준 사람, 대여자.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돈 빌려준 사람도 있어. 궁금하잖아.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늘 딜레마가 있다고요. 어떤 딜레마가 있어? 어떤 딜레마는요. 여러분 코인 하시나요? 코인? 미치겠어요. 저는 안 하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저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보신 분 있을 텐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저번 주에 코인 특집이었는데 계속 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다고요. PD가 2시간 동안 인터뷰하는 동안 그 사람이 투자했던 코인 가치가 30억 또 뛰었어. 그걸 인터뷰하던 PD의 표정을 보면 나라 잃은 표정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인터뷰할 시간에 코인이나 살 걸. 저도 요즘은 코인이 너무 사고 싶거든요. 문제가 뭐야? 돈이 없다는 거죠. 당장 코인 살 돈이 없네. 얘도 마찬가지라고. 얘네들도. 내가 얘네들한테 지금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데 더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금을 빼야 될지 결정해야 돼. 왜? 내가 지금 돈이 한정돼 있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 기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거나 돈을 더 빌려주거나 돈을 빼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근데 뭘 알아야 결정을 하지. 뭘 알아야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기업은
야, 뭘 그렇게 고민해 하면서 내가 정보를 줄게. 내가 정보를 줄게라고 한다고요. 우리 지금 회계 원리 배우니까 당연히 어떤 정보겠어요? 회계 정보를 내가 너희들한테 제공할 테니까 요거 받아서 의사결정해. 요 과정이 회계라고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책을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는데 4페이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요. 세 번째 문단 이와 같이 줄을 좀 칠 거예요. 회계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외의 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 밑에 회계 정보가 나오는데 회계 정의가 나오는데 요건 좀 있다 하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확장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했어.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더. 자,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예를 들 거냐면 여러분 저는 꿈이 있어요. 이 학원 강사에서 100억 딱 모은 다음에 은퇴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하고 싶을까요? 코인 투자도 하고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저는 그 삼겹살집 하고 싶어요. 저기 홍대 가면 삼겹살집이 아니 홍대래. 대학로 가면 삼겹살집이 있어. 아주 허름한 삼겹살집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욕쟁이시고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요. 손님들한테. 반찬 리필해달라고 하면 네가 갖다 먹으면 되지 왜 시켜 막 이런다고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장사가 꽤 돼요. 홍콩에 있는 여행책에도 막 실리고 그랬다고요. 그 아줌마의 필살기가 뭘까요? 그렇게 까칠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딱 앉더니 우리 고기판에 있는 고기를 막 집어먹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걔랑은 아직도 사귀고 있나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아줌마가 또 연애 상담을 잘해요.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자들이랑 남자애들 엄청 많아. 젊은 애들이. 아, 선생님 회계 원리가 이렇게 딴소리 하는 시간인가요? 원래 첫 시간은 그래요. 엄청 먹어준다고요. 제가 그 아이템 보고 생각한 게 나중에 한 40 넘어서 이제 은퇴하고 50 넘어서 은퇴하고 안 통하려나? 삼겹살이랑 연애 상담이랑 같이 해주려고 그래요. 사주 카페처럼. 사주 카페도 뭐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겹살 2인분에 연애 상담 한 분이 해갖고 제가 이제 고기 구워주면서 상담해 주는 거죠. 그쵸? 이걸 하고 싶어요.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요. 제가 연애 삼겹 이런 만약에 삼겹 요런 가게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장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막 가게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가 누가 있을까? 제가 연애 상담 카페를 만들면 삼겹살집을 만들면 이해 관계자가 누가 있을까? 일단 여기 투자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여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누가 투자자 누구? 저희 아내죠. 저희 아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아내가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구? 아내 돈 갖고는 안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았겠죠. 얘네들이 있다고요. 그쵸? 그럼 제가 연애 상담하는 삼겹살집을 차렸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 생각해봐. 지금 막 갔더니 갑자기 제가 앉아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무조건 헤어져 그러고 막 안 돼 무조건 헤어져 막 그러고 고기 더 시킬 거죠 막 이러고 결정적인 얘기할 때 손님 고기를 다 구웠네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래갖고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와이프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만하라 그럴까? 이거 월세도 못 내겠는데 지금이라도 그만하라 그럴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고민될 거라고요. 은행은 어때? 이거 대출을 연장해줘야 돼 말아야 돼.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해? 아니면 대출을 연장해줘? 고민될 거라고요. 뭐 정보를 알아야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래? 이제 이해관계자라는 표현 안 쓸 겁니다. 얘네들 뭐라 그래?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따라올 수 있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삼겹살집 장사가 안 돼갖고 연애 상담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 웬 아저씨가 앉더니 고깃집이 맛이 없네요. 연애 상담 저는 결혼했지만 연애 상담 해주세요. 막 그래. 알고 봤더니 백종원이야. 백종원 텔레비에 출연한 거예요. 제가. 출연. 백종원 TV에 출연했어. TV에 출연하고 나니까 매출이 3배 늘고요. 우리 가게에 있는 현금이 5배 늘어났어.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다고요. TV에 출연하고 나서 갑자기 매출이 3배가 늘고 현금이 5배 늘어났어.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경제적 사건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경제적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경제적 사건. 경제적 사건을 우리가 또 뭐라고 보관하냐면 이 경제적 사건을 회계상 거래라고 해요. 오늘 이것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럼 난 이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서 매출 3배 늘고 현금이 5배 늘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 그렇지. 정보 이용자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와이프가 나한테 가게 계속 하라고 그러고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매출이 3배나 늘었어요. 현금이 5배나 늘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식별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지만 식별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3배가 늘고요. 현금이 5배 늘었어요.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걸 기록해요. 어디에? 내가 장부에 기록한다고요. 가게 매출을 기록한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 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야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요 기업의 특정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기록해서 보고하는 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요걸 회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회계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오늘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아버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세무사 된다고 회계사 된다고 오늘 회계 원리 수업 듣고 왔어. 그래 오늘 뭐 배우니? 회계가 도대체 뭐야?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삼겹살집 이러면 안 되겠죠. 엄마 일단 코인 투자가 짱인 것 같아 이러지 말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회계가 뭐야 그러면? 회계가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필요로 하는 특정 기업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식별 기록 보고하는 걸 회계라고 그러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면 뭐?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우리 나중에 이제 중급회계 가면 어떤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A로 표시할 수도 있고 B로 표시할 수도 있고 A로 기록할 수도 있고 B로 기록할 수도 있는데 꼭 A로 기록해야 된대.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더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꼭 아셔야 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좋아.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그럼 회계의 정의를 저랑 교재는 좀 이따 밑줄 긋고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화면으로. 보시면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기록해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인데 왜 보고해야 되는데? 목적이 뭔데? 왜 이렇게 보고해야 돼?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회계의 목적 뭐?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 왜 도대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 정보 이용자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이제 앞으로 회계적 거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것도 오늘 2교시 때 배울 거예요. 회계적 거래. 세 번째로 보고하는 과정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보고할 건데? 야, 식별하고 기록하고 보고한다는데 어떻게 보고할 건데? 요 보고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1장부터 5장까지 끝나고 나면 뭐예요? 요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항목들을 배울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회계라는 건 뭐야? 어떤 기업을 감싸고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식별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회계인데 사실 어떤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재무제표가 뭔지는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회계의 정의까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계의 정의는 뭐?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 과정이 회계예요. 자, 그럼 줄 쳐볼게요. 우리 4페이지 맨 밑에 파란 박스는 당연히 줄 치셔야겠죠.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 기록하여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5페이지 제일 위에 회계의 정의에서 경제적 사건이란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가져오는 모든 사건을 말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사건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회계적 거래 혹은 거래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회계는 특정 사건이 경제적 사건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고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폐의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 후 재무제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재무제표는 제가 내일 모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끝에서 세 번째 줄이요. 따라서 재무제표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자본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니까. 좋아, 여기까지 했고 우리 5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 제가 딸만 2명이 있어요. 딸만 2명. 4살짜리랑 이제 1살짜리 딸 2명이 있는데 키워보니까 정말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진짜 제 딸인데 장인어른들 일정 부분 지분이 있죠. 장인어른이 제 딸 뽀뽀하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왜 하지? 나도 다를까봐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회계사 시험 붙고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의 아빠가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이유 없어. 그냥 싫어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막 여자친구 데려다 준다고 집 앞에 이렇게 가다가 걔네 집 앞에까지 가다가 집 앞에서 걔네 아빠 만나면 나보고 그냥 도망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걔네 아빠가 저를 싫어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싫은 거지 뭐. 그쵸?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저 뚱뚱한 애 저 직업이 뭐냐? 물어봤을 때 저희 와이프가 자신 있게 회계사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했던 말이 야, 그 회계사 그거 기껏해야 그 북이나 하는 애들이지 걔네가 뭘 알아 이랬다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런가? 그런가? 하면서 돌아와가고 저한테 오빠 북이나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확히 알았다고 그래야 돼요? 정색해야 돼요? 정색해야죠. 그쵸? 정색해야지. 야, 너 나 회계사야. 회계랑 북이랑은 달라. 북이는 뭐예요?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한다고요. 그쵸? 흔히 말하는 기장,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그래요. 그쵸? 회계는 뭐야? 똑같은 거 아닌가요? 회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라니까. 그래서 회계는요, 장부에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게 회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될 게 북이랑 회계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회계사라고 그러면 세무사라고 그러면 야, 그거 뭐 장부나 막 작성해주는 애들이지 뭐 할 줄 알아? 그러면 정색한 이런 무식한 것 이래야 된다고 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해서 1교시 때는 회계의 정의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사귄 지 2주일 안 된 여자친구랑 이제 회계원리 듣는 수강생들이랑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아직 본색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원래 1시간 30분씩 수업하는데 오늘 첫날 지금 1교시 때 1시간 30분 수업하면 여러분 환불해요. 그래서 일단 40분 했으니까 잠깐 쉴게요. 에이.